됐습니다. 동서문화로의 신용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16세기 말,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그 시기, 동아시아, 우리나라, 중국, 일본의 3대 위인이었다고 하는 중국의 이타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타고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벼슬을 그만두고 지부론이라는 그 조그만 절을 짓고 거기서 책을 쓰고 공부를 하고 비판하고 여행하고 강의를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쓴 유명한 책이 여기에 보시는 분서입니다. 이 분서와 속분서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냥 분서라는 뜻은 이 태울 분자 글서자니까 말하자면 태워버려야 할 책입니다. 그냥 자기가 쓴 책을 태워버려야 할 책이라고 한 것은 참으로 세계 역사상 드문 일일 겁니다. 진시황이 정부나 자기에게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책을 태워버린 일은 있지만은 자기가 쓴 책을 태워버리라고 한 사람은 아마도 우리가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 겁니다. 이 사람이 머물렀던 그 불사는 호북성 마성인데, 이것은 그 무한에서 가깝습니다. 무한이 우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코로나로 법석을 하고 떠들었던 그 우한입니다. 그래서 우한 지역이죠. 그냥 여기는 인구가 많고 우리가 장강유역으로서 아주 곡창 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책을 분서라고 그랬는가 하는 얘기를 서문에서 이렇게 씁니다. 내가 이 책을 쓰는데 이 책 안에는 그 지금 사회에서 활동하는 소위 지식인이라고 뽐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지를 내가 건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걸 읽고 나면 나를 가만 안 둘 거다, 죽여버리려고 그럴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험하니 이 책을 읽으면 태워버리십시오. 그렇게 썼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타고는 이 책을 씀으로써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 책이 내용도 좋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시대에 문제가 되는 현상들,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고 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혼란하고 무법적인 시대에 있어서의 바른 얘기를 하는 것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별로 이름이 없던 관료로서라든지 학자로서 이름이 없던 이타고는 유명해져서 아주 중국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유명해짐과 동시에 그는 위태로워졌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정부라든지 또는 지식인이라든지 그 당시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유가, 공자의 학자들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76세에 어지러운 도를 함부로 떠들고 백성들을 속였다, 그런 죄로 붙들려가서 자기가 그 안에서 자살을 함으로써 끝내어집니다. 인생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붙들려 갔을 때 얘기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취조를 하는 검사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검사가 왜 그렇게 못된 책을 많이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답이, 나는 책을 많이 썼지만은 못된 책은 하나도 없고 다 성인의 말씀에 합당한 책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잡혀갔을 때의 죄목은 왜 공자와 성인에 어긋나는 책을 썼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쓴 책이야말로 공자나 성인을 위한 책이다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그 검사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냥 감옥에다 가둬두는데, 자기가 스스로 내가 왜 너희 손에 처형을 받을 것이냐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죽음도 자유롭게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타고는 또 하나의 아주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나는 한 마리의 개였다. 나는 한 마리의 개였다. 물론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개의 권위가 대단히 향상이 돼서 개를 나쁘지 않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나간 몇십 년 내에 권위가 가장 향상된 것이 여자의 권위하고 우리가 개의 권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미천하다든지 비천하다든지 부정적인 뜻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한 것은 나는 50세 이전에 한 마리의 개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50세 이전에 왜 한 마리의 개였느냐? 이제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개는 옆에 개가 짖으면 영문도 모르고 따라 짖는다. 마찬가지로 나도 50세 이전에는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주변에서 떠드는데도 따라 했을 뿐이다. 그것을 꼭 난장이가 경기 구경하는 것 같아서 운동장에 앉아서 키는 작아서 앞사람이 가려 보이진 않는데 여러 사람이 떠들면 와 하고 나도 소리 지르고 떨었을 뿐이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 그냥 내가 당신 뭐 때문에 떠들었어? 그럼 나는 그냥 대답을 못하고 봉봉하게 앉아 있었으니까,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50세 이전에는 한 마리의 개였다. 참 상당히 아이러니한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역설적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이나 듣고 똑바로 세상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 올바른 주견을 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경우에 있어서 나의 눈이나 귀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하나 흥미로운 글을 쓰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절 안에 공자의 상을 걸고 그런 글을 씁니다. 그냥 절인데 거기다가 왜 또 공자의 상을 겁니까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공자는 성인이다, 노자와 석가는 이단이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겠다. 세상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 그러면 그 이단과 성인을 얘기하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왜 공자가 성인이고 노자가 이단입니까? 그럼 그 사람은 글쎄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들었다. 그럼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왜 그렇습니까? 그거 우리 선배한테 들었다. 또 선배 찾아가서 왜 그렇습니까? 그럼 그 사람도 이유는 알지 못하고 또 어느 선생님한테 들었다. 그래서 모두가 알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누구한테 들었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공자가 그랬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자가 근데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공자의 글을 보면 공자는 얘기하기를 모르는 것을 구태여 안다고 우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자체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는 것이고 그것도 모르는 것이 모르는 것이다 하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뒷사람들이 짐작하고 공자가 얘기했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러나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공자가 성인이고 노자 석가가 이단이라고 하니 나도 그저 그렇게 여기고 살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절이지만은 공자의 상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전부 우리가 알다시피 역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성인일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왜 그분이 성인인지
또 공자를 존경해야 된다고 했지만 왜 존경해야 되는지 그거를 모르고 그저 남이나 따라서 해와서 천년을 가도 똑같고 1만 명의 사람이 하는 얘기도 똑같고 그냥 규모월이나 그것은 마찬가지고 벙어리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분서라는 책을 쓰면서 내 책을 태워버려라. 그 속에는 현대 지식인의 그 엉터리 고지를 내가 쑤셔놓았기 때문에 그놈들이 나 죽여버리라고 할 테니까 읽고 나서 태워버려라 하는 유명한 화두를 던진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단과 서인의 차이도 모르면서 떠들기만 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비꼬아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남이나 따라서 떠들고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는 문제. 조금 스톱을 해봐. 그럼 시간